오늘 처음이죠, 그죠? 그리고 올해 지금 시험이 쳐가지고 얼마 지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합격 올해 시험이 매번 그렇지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좀 소문이 더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시험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하도 많이 하도 많이 이제 그 배출이 돼서 또 이제 상대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 나왔는데 그런 바람에 올해 이제 시험을 치러서 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와서 봤더니 청주가 굉장히 지금 제가 학원을 작년에 6개 학원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쭉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붙었네요. 저기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 청주를 작년에 지금 처음 내려왔어요. 처음 이제 서울에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렇게 강의할 때 요 시간에 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집이 원래는 일산이에요, 일산. 그래서 그 행신역에서 기차 타고 여기 오성까지 와서 오성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시간이 요 시간대밖에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많이 지금 많이 붙여서서 이게 아마 그 작년에 그 청주를 제가 강의해 가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 청주 사람들이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많이 자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좋은 학원들은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학원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쳤다고 원장님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올해도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출제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안 됐다. 시험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하면 대충 공부하세요. 대충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합격합니다. 이랬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하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시험이 난이도가 이게 어떻게 지금 난이도가 팍 바뀌었냐면요. 쉬운 거는 너무 쉬워. 그런 거 어려운 것은 너무 어려워. 선생님들도 못 풀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 나와. 과목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왜 합격했냐면,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제 첫 시간이니까 지금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원래 11, 12월 이렇게 입문 과정들은 강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름길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라고, 용어 정리들, 체계 잡는 거,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 기본소가, 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1월 달부터 했어요. 그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이라 해가지고, 입문서라고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간략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 애들 들어가면 국어 배울 때 이 영수야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배우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이 법을 배워서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또 6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저걸 내가 해도 돼?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선생님들이 강의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데 다 외국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가니까 다 일본말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한 알아들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지금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3바퀴 도르고 4바퀴째.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텀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4바퀴째. 그러니까 지금 11월, 12, 1, 2, 3, 4, 그게 3바퀴죠. 그죠? 5, 6월 달 가야. 5, 6월 달 가야. 저 과목에 저런 게 있었구나. 저 과목이 저렇구나. 그게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리 겁먹어가지고 지금 광희 이렇게 지금 우리 1, 2월 달 듣는데 이거 내가 다 알아듣고 다 기억할 것 같은데 다 그게 못한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제가 오늘 합격 포인트를 하나 알려줄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고맙게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저녁반이 있었어요. 저녁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네게 저녁 강의를 하다 보니까 KT를 타고 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여기서 보니까 차가 잘 안 오더라고요. 오송역에 가는 기차가 버스가 직행버스가 2개예요. 747하고 50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오송역에 그 단일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뭐 이름은 저기 좀 동차 합격자 명단에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랑 원장님이 그러면 저 교수님 그분 좀 차를 좀 태워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분하고 매번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차를 다 타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사법고시를 했어요. 사법고시에서 지금 저 친구들, 지금 제 친구, 친한 친구들 판사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0.3점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0.3점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한 25년 정도 지금 이 중개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이제 중개사 이렇게 우리 강의할 때 보면 중개사법의 신정환 교수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강의를 지금 한지.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제가 봤겠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다녀가면서 제가 요렇게 하면 합격을 합니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올해 동차를 저녁반까지 이렇게면 6월 달까지 저녁반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와이프. 그런데 7월 달부터는 오전 반에 이제 너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이제 10월 달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했는데 올해 합격했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온 목적이 여러분이 1년 내내, 그분 지금 동차를 합격한 거거든요. 1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예요? 여기 전문가가 합격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합격시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 과목은 제 과목이 지금 이게 공시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저를 말만 들으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25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임상실험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다른 과목은 그 과목의 선생님들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과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막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돼요. 한두 개. 처음에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또 어떤 데가 오는데 2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1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교수님 어디 이신청거리 없는지 좀 찾아주세요 연락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험이 대개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하나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 목사님이 이거 중개사 해가면서 이제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은 2문제로 합격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문제로 떨어졌었어. 그래서 한두 문제 합격 이렇게 하고 나오면 한두 문제 이게 차이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격증이 요즘 뭐 경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짜놓는 게 훨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따놓으면 우리들은 개업을 하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하지만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창업을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자재비 들어가야지. 재고 남지.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만 가가지고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래서 창업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공부 합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잘 알려줄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 꼭 제가 자주 여러 번 얘기할 텐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0%제 이름은 이렇게 우리 과목이 이제 공시법이고요. 저 이름은 요 강철의예요. 의자 이름이 별로 없는데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초 이름 보는데 제가 그 카페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이렇게 뭐 포탈에 보면 그 다음 카페보다 요즘 네이버 밴드에 가보면 제 이름이 강철이니까 여기 강철 공시세매라고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고, 올해 또 지금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24문제, 제가 과목이 하는 게 24문제인데 20문제에 만져서 세법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포기했고요. 교수님 과목 때문에 합격했어요 해가지고 저 카페에 거기 가보면 올라가 있어요.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보고 여기 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요거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요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합격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100% 합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응? 중개사 100% 합격하는. 잘 모르겠나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선생님 어려워하지 마시고 친해져요. 그래야 선생님한테 모르는 문제 물어보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피드백도 저는 이제 여러분이 피드백도 많이 해요. 친해져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친해져야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수업도 듣고 막 싶거든요. 자, 우리 100% 우리 학교 모르겠나요? 이거예요. 뭐 한다고요? 개근. 우리가 초등학교 올 때 우리 개근상 봤죠? 우리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6학년짜리가 있는데 우리 여행을 갔다 보니까 수업을 빠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개근을 하고 싶대. 근데 수업을 빠지니까 이제 그 뭐 사유서 써내가지고 했는데 이 개근하면 100% 합격이에요. 근데 개근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시험이 내년 10월 24일. 그럼 내년 10월 24일까지 개근하면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합격? 100% 합격. 근데 이거를 못해요. 올해도요. 제가 그 어제 지난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올해 한 10월 달쯤에 제가 말을 물어봤어요. 우리 좀 청주 100% 합격한 사람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도. 대전은 한 명 있더라고. 서울도 없고. 이게 합격 100%인데. 근데 이거를 참 왜냐면 우리들이 그 집안 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 10월 20일까지 100% 이게 해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개근할수록 합격률은 뭐인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번 빠진다 그러면 99%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에서 99점. 그래 쭉 하다가 우리 몇 점까지 해야 돼요? 몇 점이 합격이에요? 그건 다 들었잖아. 그죠? 60점. 60%까지 떨어지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문제 차이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원을 나오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일 조건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25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합격하는 학교 수강생 중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합격한 사람은 없더라고. 왔었어. 제가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더라고. 너무 모르겠대. 쫓아가지를 못하겠대. 근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중퇴인가? 졸업했나? 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깨알같이 책에다가 다 써놨어. 왜냐면 단어들 용어들은 모르니까 그 법률 용어니까 막 적는 거야. 책이 근데 합격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77세를 먹은 어르신이 제가 가르친 분 중에서 합격했어. 우리 시험 중에 역대 80대 먹은 어르신이 합격한 분도 있더라. 근데 저는 그분은 못 가르쳤어. 근데 77세 먹으신 분을 제가 가르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건이 내가 중학교 이상만 졸업했다. 내가 77 아래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100% 합격. 이거 개근하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꼭 내 머릿속에 염려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학원을 가야지. 학원을 나가야 되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저녁반에 저 태워다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태워다 주신 분이 거의 왜 본인도 교수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저녁반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이 오전에 일하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 태우고 가신 거예요. 거의 많이 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분도 그러니까 지금 합격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1번이에요. 1번. 100%. 이걸 여러분 내가 100% 합격하고 싶다. 100% 합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자? 개근. 그러면 이제 개근을 못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자, 이걸 이제 두 번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과목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죠? 1차는 뭐 있어요? 민법하고 학교는 있죠. 그죠? 2차 과목은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공시법하고 이렇게 세법. 이렇게 공시세법을 이렇게 한 과목으로 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6과목. 네, 그래서 이제 검을 하는데, 우리가 평균 얼마를 맞아야 되죠? 40꽈락에다가 6점을 맞아야 되죠.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제 자기들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아니고 나서 지금 대부분 그런데 한 10명 중에 9명이 합격이 요 점수를 맞아서 합격을 해요. 그래 1차는 60점이니까 몇 점이죠? 120점이에요. 그러면 두 과목 다 60점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두 과목 중에서 이렇게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 민법을 배울 텐데 이 민법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6가지 과목이 다 뭐죠? 법이에요. 다 법이거든요. 그 중에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제가요, 아까 우리 그분한테 되게 하다 보면요, 이 민법 때문에요, 1차 과목이 어려워가지고요, 나중에는 1차만 하다가 1, 2차 동시에 하다가 1차만 많이 해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자, 우리 이 6과목 중에서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5월달까지. 몇 월달까지? 5월달까지 매일 민법 하세요. 오늘도 가서 뭐 해야 돼? 민법 해야 돼. 민법 아직 봤어요?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책도 안 받았을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책을 받으면 가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는 글씨구나, 하나는 백지구나. 문제라도 이게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모르더라도. 그래서 매일 민법. 그분이 5월달까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몰랐다고 5월달까지 했는데, 민법 5월달까지 딱 잡아놓으니까, 교수님,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막 헤매고 있대. 그래서, 자, 지금 좀 하나 줍니다. 5월달까지 매일 뭐 하자? 매일 민법해. 오늘도 가서 뭐 해야 돼? 민법을 해야 돼. 일주일 지나면 책을 봐주면. 이해하겠어요? 민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차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선배, 그분이 지금 40, 50 초반 같은데, 그분이 지금 합격한 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고 교수님 말만 믿는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나도 저를 어디 가서 뭐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수가 민법에서 우리 60점인데 요거 한 65점을 맞게 되고요. 이 학교론이 한 50점.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은 요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맞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맞으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민법이 매일 해보세요. 그분은 올해 되더니 넉넉히 1차는 넉넉히 합격했대. 5월 달에 민법 하다 보니까 9월 달쯤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의 대부분 1등이야. 민법은. 그렇게 5월 달까지 해놔서 다른 사람들 그걸 안 한 거야.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2차 하기도 너무 편해가지고 공부하니까 너무 편해져. 그래서 올해는 이게 뭐 한 80점. 지금 뭐 점수를 확인 안 했는데 이게 80점 맞으면 학교는 몇 점만 맞으면 되죠? 40점. 40점이 꽈락이거든. 근데 꽈락 안 맞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뭘까요? 학교를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40점. 민법을, 자, 1차 합격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민법을 5월달까지 뭐 한다? 매일. 그죠? 두 번째, 자, 학교로는 40점 맞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매일 하면 8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40점을 맞을까요? 학교론에 계산 문제가 나와. 무슨 문제? 계산.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정도. 그전 8문제 나오는데 지금 올해는 10문제가 나왔대.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선생님들이 낸 계산 문제하고 실제 시험에서 나온 계산 문제하고 달라. 그래, 올해 계산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점수를 못 받네. 왜 그게 계산 문제가 1분 안에 풀리지가 않아. 그 2분, 3분 하니까 다른 1분에 하나씩 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야. 그러다 와가지고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한두 개 차이로 지금. 그러니까 1차는 지금 매번 그런데 제가 매번 주장하는데 매일 5월달까지 뭐 하자? 뭐 여러분 써놔야 돼. 집에 가서 다 지금 얘기하면 다 잊어먹어. 저도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잊어먹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되고? 개근. 자, 두 번째는 5월달까지 뭐 하자? 5월달까지 민법 하자. 자, 학계로는 뭐만 먼저 풀지 말자? 계산 문제. 그러면 뭐는 합격했어? 1차 합격했어. 여러분 축하합니다, 벌써. 그 한 조건이에요. 그 조건만 하면 1차 합격한다는데, 근데 이걸 안 해요. 하라고 들어. 전 25년 동안 가르치고 지금 임상실험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도 안 는다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기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서울에서 합격시키려고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같이 만나 좀 고맙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1차를 깔끔하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2차죠, 2차. 2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사법고시 1차는 매번 붙었는데 2차를 못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1차 붙었으면 국회나 어디 지금 친구들처럼 법원에 가 있을 텐데, 서소대에 가 있을 텐데 2차를 지금 못 붙어가지고 있는데, 자, 2차 과목이 이런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 공법이라는 과목. 올해도 공법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다 손들었어. 시험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를 해요. 자기도 또 못 풀겠대. 선생님도 못 푸는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 상상. 그러니까 어디 막 구석쟁이. 왜 그러냐면 공법이 법이 이제 6개인데요. 법만이 아니고 법에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18개예요. 18개 법조문만. 그 18개를 어떻게 가르쳐? 근데 거기에 아주 또 구석쟁이 있는 것들을 시험에 내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도 또 손을 못 드는 거. 그걸 여러분한테 가르치다. 그러니까 저 공법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강의를 해가면서. 자, 41번 문제 딱 나왔습니다. 이건 패스. 이거 푸는 사람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모르는 건데 그 시험장 나와서 자기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풀라고 잡고 있다가 42번 패스. 42번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붙잡고 시험장 가서 막 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2번 풀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더 못 풀지. 그래가지고 지금 떨어진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다 보니까 한 50점 정도는 그러니까 패스 하다가 요거는 배웠구나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은 붙었어. 올해 2차를 붙은 거야. 근데 안 되는 문제 막 가지고 풀라고 한 번 풀고 2번 풀고 한 사람은 떨어지든지 과락을 맞았어요. 좀 오래 그렇다니까요, 이 과목이. 그래서 이 과목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몇 점? 열심히 안 해도 50점.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올해도 다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막 꽈락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막 열심히 또 할 거야. 내년엔 또 엉뚱한 문제가 또 나오지.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공법 문제도 풀 때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학교론 문제, 계산 문제 풀고와 똑같이 요 문제는 패스. 풀지도 마.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처음부터. 요 문제도 패스. 근데 하다가 보면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아니더라도요. 한 40점 정도는 여러분이 배운 문제가 나와. 그걸 취하고 나머지 패스 문제는 찍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50점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합격하는 수밖에 없대. 선생님이 얘기해 지금. 공법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래. 지금 문제가 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 공법 보고 공법 문제도 패스도 괜찮아. 5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 강의 들은 거 가지고 50점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돼. 요 과목에서. 요렇게 해서 지금 180점을 만들어야 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한 거. 이것보다. 근데 다 이거고 2차 지금 올해 2차 마신 분들이 또 있을 거야. 2차 마신 분들 또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걸 먼저 딱 잡아놔. 이걸 먼저 딱 잡아놓으면 합격이 2차는 합격이야. 중개사법을 먼저 딱 잡아놓으면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에 시험이 없어요. 우리 시험밖에 중개사법이라는 문제가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국가고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놔야 돼. 이걸 잡아야 돼. 이거는 그냥 꽈락만 넘기고 내가 찍어서 50점 맞다. 이거는 패스 안 돼. 이건 저거는 뭐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첫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간을 또 다음 주에 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충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그 바른 길을 가는, 내가 합격이 지금 지름길을 여러분한테 25년 동안 했던 거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꼭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또 이제 동영상 들을 수 있으면 지금 첫 시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들어서 내 거를 만들고 우리 공부안에다가 붙여놓고, 아 요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 지금 된 사람 있고 또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 된 사람은 너무 아프잖아요. 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같이 합격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된다니까요. 자, 이제 저하고 갈질 과목이요. 이 공시세법인데요. 이 공시세법이 지금 공시법하고 세법에서 한 과목으로 2차에 보는데, 부동산 공시법이 이렇게 세법하고 이제 두 개 다 이제 60점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과락 40점 넘어서 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안에 지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자, 문항수가 대개 어떻게 하냐, 12문항이 나와요. 저 지적법이라는 법에서도, 그 요 등기법도 12문항이 나와요. 그럼 몇 문항이죠? 24개. 어떤 분은 아까 20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24개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법이 16개. 그래가지고 총 한 과목으로 봐요. 40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세 법 중에서, 지금 이 법도 엄청나게 어려워. 이게 막 종합적인 거 나와가지고 제 카페 밴드에 갔더니 세법을 요걸 써놨더라고.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했다고. 너무 제가 보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 요즘은 한 문제 읽는데 1분이 걸려. 지문.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과목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요 법이에요. 요 법. 근데 요 법도 지금은 떨어뜨리려고요. 올해 시험이 나왔는데 요를 떨어뜨리려고 12문 중에서 세 문항은 아주 얍삽한 데서 나와. 근데 공부를 조금 하면 8개에서 9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줘. 지금 올해도 그랬어요. 지금 매년 그래요, 지금.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서, 요 지적법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요 법은 처음에 법률 용어들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행정적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측량의 전문가가, 법 전문가들이 아니라 출제위원 전문가서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 숫자 내고 이렇게 살짝 가로치기 이런 문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이 암기사항이 조금 있거든요. 이 암기사항만 제대로 해놓으면 아주 편하게 8문제, 9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 올해도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12문항의 등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매일 뭐 하라고 돼 있죠? 민법. 민법이 되면 등기법이 굉장히 편해요. 민법의 부속법이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하지만, 그래서 민법을 제가 먼저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민법이 되면 아주 등기법은 편하거든요. 근데 민법이 안 된 사람들은 등기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지금 여기 젊은 친구도 있는데 이 등기법이 잘 안 돼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등기법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좀 개념적이 조금씩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안 돼서 이게 조금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이게 한 10문항을 맞추면, 이게 6문항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 16개 정도 이렇게 맞추고, 세법도 이제 한 50점에서 세법도 16개, 한 8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60점 이렇게 작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줬어요. 지금 뭐냐면, 그 보물로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물로토라고 하나,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7, 8문제를 맞춰. 올해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7, 8문제는 거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선 지적법을 먼저 하는데, 이거는 암기만 좀 잘 하면 되겠다. 요거는 내가 이 보물로토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잘, 그래서 11월 달부터 내가 요거 나와 있는 요것만 내가 잘 하자. 많지가 않아요. 한 15장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기본소가 몇 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페이지가, 그죠? 엄청나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보물노트에 있는 그 등기법에 관련된 파트가 한 20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15배. 그죠?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원장님. 요거예요, 요거. 요게, 요 지적법의 암기사항이 있고, 요 등기법에 요 보물노트라고 요쪽 반은 지적법의 암기사항들이고요. 문제까지 있어서 이게 조금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5종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우리 공시법은 합격 점수를 맞아요.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못해서 여러분이 요 보물노트, 그래서 요 등기, 요거는 암기 하나, 암기는 지금 보고 요거는 보물노트 나와요. 요것만 하게 되면은 공시법은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선생님이 잘 만나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재작년부터 만들었었어요. 그 작년에 를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효과를 좀 보고 지금 아까 합격제 그 모임에 거기 카페에도 가보니까 이 보물노트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책이 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두껍지만 요거 다 맞으면 100점이죠. 100점. 우리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6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 중에서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보물노트 요거 2가지 요거만 하시면 우리 합격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마지막 결론 얘기 제가 해줄게요. 자, 우리 1차 매일 100% 합격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개근. 그럼 될 수 있으면 꼭 수업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은 내 적이에요, 동료예요? 동료예요. 상대평가는 적이야. 상대평가 이제 된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 발로 차야 돼. 공부 못하게. 근데 우리는 동료이기 때문에 야, 너 왜 수업 못 나왔니? 야, 자료 이거 있더라. 내가 챙겨줄게. 왜냐면 계획 볼 때도 내가 혼자 단타 못해. 같이 이렇게 중복에 복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수업에 나와야 우리 개근해야 100% 합격이잖아. 내가 자료 챙겨주니까 다음 주에 좀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동료해주고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모의고사 치르면 100점 만점에 한 25점밖에 안 돼요. 첫 시험에 모의고사 평균. 25점이야. 제1회 모의고사 평균 25점. 애들 25점 이상 맞으면 잘했다고 하세요. 엄마 몇 점 맞느냐고. 그렇게 보면 내가 이거 몇 개월 지금 한 3월 말에 모의고사 첫 때 하거든요. 이야, 이 25점 가지고 언제 저 점수 100점을 맞을까 해가지고 그러다가 막 슬럼프도 오고 하면 되나. 나중에 10월 달 가면 똑같아, 거의 다. 지금 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잘 해주는 거. 1차는 우리가 매일 개근. 두 번째는 매일 5월 달까지 뭐 하자? 민법. 무슨 말겠어요? 그 학교로는 무슨 문제는 풀지 말자? 그럼 계산 문제. 그러면 1차를 합격을 하는 거야.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이론을 중점해가지고 55점을 맞으려고 돼. 이해하겠어요? 계산 문제 하다 보면 되는 사람도 있어. 하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꼬고 또 이렇게 꽂대. 근데 선생님들은 풀더라고. 근데 선생님들은 뭐 나중에 했으면 자기가 하니까 푸는지 우리들은 시험장 가가지고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어.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선택을 했다가 지금 낭패 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1차 합격할 수 있고요. 자, 우리 2차는 뭐를 열심히 해야 돼? 중개사법. 2차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1차에서. 2차만 하신 분들은 중개사법을 먼저 해놓아야 돼요. 중개사법을 내가 먼저 딱 잡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하고요. 공법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자. 다른 거 더 파지 말고 그냥 파지도 말고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나오면 이 문제는 패스. 이 문제는 패스. 요거는 내가 좀 풀 수 있겠네? 그거 잡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 공시제법에서는 뭐 해서? 지적법에서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암기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데 요거 하나 하면 거기 합격. 등기법은 요거 보물노트 여기 있는데 그거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할게요. 5월 달까지 매일 민법을 해야 돼. 이해하겠나요? 그렇게 매일 민법을 하면 1, 2차 동시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저녁반이 됐는데 여러분은 오전반이잖아요. 오전반이면 시간 얼마 있잖아. 그래서 그분은 오전에 다 보고 오후에 와가지고 저녁 거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뭐 잠자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편하게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잘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저 공시세법은 제가 이렇게 보물노트하고 저 믿고 따라와서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중학교 이상이고 이런 일이 그래서 밑에면은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하라고만 하세요. 아, 여 선생님은 명이구나. 그 과목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따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서 나가 서울에 지금 다음 내일은 저기 이제 대전 나가고 그거에 이제 노량진 나가서 이제 합격을 또 강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 내려오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지방 내려와서 했으니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또 올해 할 때 합격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 믿고 이렇게 따라와서 하시고요. 지금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좀 제 과목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마라톤이거든요. 그죠? 10월 24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될 수 있으면 문 다 열어놓고 또 스트레치 좀 많이 하세요. 스트레치 항상 이렇게 스트레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 많이 새겨 놓으세요. 옆에 사람은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이렇게 우리 시험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돋볼. 왜냐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학교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계산 문제 이렇게 뭐를. 어떤 사람은 민법을 잘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서로 상호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푸니? 어떻게 푸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말고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커피를 많이 옆에 사람한테 커피를 많이 빼주는 사람이 합격한다고. 왜냐하면 많이. 그리고 서로가 아까 상대평가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청주 같은 경우는 더 올해 지금 합격 퍼센테이지가 합격이 많아서 내년에도 충분히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라 또 오늘 원장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또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은 제가 25년 동안 해서 노하우 그리고 올해 합격했던 사람들 또 여기 청주도 다른 사람들 합격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중학교 이상 졸업 다 했죠? 맞나요? 여기 77세 이상 없죠? 있으세요? 그거 두 개만 조건만 있으면 합격한다니까? 그렇게 충분히 내가 뭐 하도 좀 짧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편차는 있고 다른 사람이 점수 모의고사 보면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나만 60점 맞으면 되거든요. 10월 24일 날 가서 60점 되면 되거든요. 그날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다 보면 모의고사 나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중간에 왜냐면 이렇게 지금 잘 나오다가 한 3, 4월 달 되다 보면 없어. 어디 갔냐 그러면 모르겠대. 연락도 안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오는 사람도 있고. 필요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올해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회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 따야 되거든요. 그 기회가 지나면 또 그게 환경이 더 내년엔 여러분 지금 환경보다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거 하나 자격증 꼭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돈 벌어가지고 이런 많은 선한 사람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제가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진도 한번 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한번 볼 거예요. 책이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좀 편하게 공부는 좀 편하게 하세요. 무슨 말겠어요? 좀 편하게 하지 막 딱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